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53개의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영상들 중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측도 해보고, 보기 좋게 틀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가이드라인을 잡아 보겠다. 그런 이야기들 전해드리면서 저희만의 소소한 투자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근데 오늘 154번째 오늘 영상만큼은 99%의 확률로 단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물론 보기 좋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더 훌륭하신 분들의 투자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보상한 재투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기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하죠. 이 부분은 단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매력적인 가격에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상한 재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미리 예측을 해보고 투자에 참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과거의 역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현재와 미래에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2018년도에 보상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당시를 한번 공부를 해 봤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현재와 미래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건데,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90%의 확률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번 보상안 재투표가 가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90%의 확률을 이번에 공부를 해보고 99%로 올렸습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과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을 2024년도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어요. 자,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은 56%가 넘어갔었고, 일론 머스크는 그 당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투표권이라는 건 이제 일론이 그 당시에도 이제 빠졌죠. 투표 권한에서.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을 100%로 환산을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27%의 투표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73%의 투표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73%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죠. 그 뜻은 73%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몰표를 줬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이번에 2024년도 일론이 언급을 했죠. 90%가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얘기를 했다면 2018년도도 동일한 형태가 나왔겠죠. 하지만은 그것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투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67%는 조금 더 퍼센트에서 높아져야지 73%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가 있었던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도 874곳의 군소 기관 투자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18%가 넘어가는 투표권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지금 2024년도 때 전부 다 마치 기관 투자자 모두가 다 반대를 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죠. 자, 그건 저는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 이 874곳의 군소 개인 투자자들 2018년도 때 이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군소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뱅가드나 블랙록과는 레벨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놓고 얘기를 할 필요도 있는데, 이 군소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컸어요. 2018년도. 저는 73%에 다다르는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 군소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개인 투자자와 같은 성향을 보이면서 몰표를 줬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지는 그런 대형 기관들도 존재를 하고 있었죠. 자, 이제 군소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와 비슷한 유형의 투자를
투표를 할 것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2018년도 때 반대표를 던졌던 기관 투자자들은 2024년도에도 현재 반대표를 행사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2018년도 때 그들도 2024년도에는 찬성표의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소 기관 투자자들의 그 성향이 그러면은 7년 동안에 완전히 천재개벽한 것처럼 바뀌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개인 투자자와 똑같은 몰표가 이번에도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2024년도로 이제 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요약드리면은 2018년도 때 투표권 기준으로 73%의 기관 투자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27%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는 판도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45%의 투표권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55%밖에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의 2018년도 때 90%하고 2024년도에 4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90%라고 한다면은 2018년도보다 2024년도는 훨씬 더 유리한 어떤 투자 비중인 것이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비중 자체가.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군소 기관 투자자들 역시 2024년도에 존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 20%가 넘어가요, 오히려. 근데 지금 개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에서 4,200개의 군소 기관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추론해 봐야 되겠죠. 5배 가까운 어떤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숫자가 그들의 자금을 굴리는 어떤 규모 역시도 매우 영세해졌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들이 과연 일론의 보상한 패키지에 부결표를 던져가지고, 부결표 던졌을 때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그 부분들을 굳이 왜 리스크 테이크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번 2024년도도 이들 20%가 넘어가는 투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군소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은 성향의 90%가 넘어가는 몰표를 찬성에 던져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역사가 동일하게 미래와 현재에도 반복이 된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도 자산의 증가,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나름의 자금을 굴리고 있었을 때 테슬라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바라고 그들의 고객들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군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죠? 2018년도에 73%의 찬성표가 나왔었던 그 당시와 그 유사한 그런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도 나오는데 그들이 전체 현재 반대표를 행사하는 비중이 30% 40%가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12%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전체 투표권의 비중이 1%가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오느냐?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했었을 때 공포심을 주고 어제도 주가가 또 떨어졌죠. 그런 것들을 주면서 그들이 오히려 좀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역시 추론이지만은 73%에 다다르는 어떤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58%, 그리고 저는 에서 62%,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저는 58%, 62% 사이에서는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간이 예상을 해봅니다. 2018년도에 개인과 기관의 투표권의 어떤 비중, 2024년도의 투표권의 비중을 봤었을 때는 지금 2024년도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그때보다 훨씬 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향을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의 욕구가 훨씬 더 당연히 큰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의 99%, 이번에 투표권의 가결의 99%의 확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테슬라 이외에 다른 자산들 모두 처분해서 레버리지 투자도 막 하고 싶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99%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테슬라를 46개월 동안 투자를 하고 평생을 투자해 보려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본주 투자만 하고 레버리지 투자하지 않고 주담대도 하지 않는 이 원칙을 이번에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원래는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큰 이벤트가 있기 전과 후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갔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약 한 5에서 10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5주에서 10주 정도 좀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측은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100% 가능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제가 현재까지 공부해 본 결론으로 봤을 때는 99%다. 하지만 보기 좋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영상도 보시면서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장기 투자하는데 조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지금이 저는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